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 절박한데요. 전문가들은 이 누적된 청년 실업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2030 세대가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정작 청년들은 해당 정책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청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올해 들어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취업과 생활이 더 어려워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청년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송금종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부터 좀 짚어볼게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이런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부터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이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는요, 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성공금, 그리고 고용 서비스 지원인데요. 네네. 우선 이 구직활동 지원금은요, 이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학원비나 자격증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 이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을 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의 이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취업 후에 3개월간 근속을 할 경우에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고요? 네, 이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은요, 이 단순히 취업 준비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합니다. 이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 특강과 멘토링, 직무 교육 등을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요, 1대1 맞춤형 상담 등도 제공하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한 지원 대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청년에 해당하는 이 만 18세에서 34세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이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이 돼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역 기간은 이제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이 돼서 이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취업 준비자들이나 졸업이나 중퇴 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무리 없이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병역 기간 차감은 최대 만 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지금 일을 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이제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취업자 청년들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고요. 이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이 미취업자에 해당이 돼서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이 취업자로 간주가 돼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 상태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제한 조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 신청 대상에서 이 소득 수준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최근에 3개월간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구원 수가 선정된 후에 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형제나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희망할 시에 포함을 하고요. 참고로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20%는 569만 9,009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가구 소득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매월 20일 자정까지 이제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제출을 하면 이 지원금은 발급된 카드로 매월 1일 이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 지급 형태는 이제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이 클린 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 등의 이런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구직활동 지원금은 가능한 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중복 참여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 잘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청년층의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인데요. 이 대출은 이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 1.2% 금리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혜택이 좀 더 강화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이 버팀목 대출은요, 지난 5월 8일부터 만 19세에서 25세 청년들 이제 단독 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세대주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대상인 주택도 임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대출 한도도 좀 바뀌었는데요. 이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금리는 최저 1.8%에서 최저 1.2%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지고 또 대출 한도는 오르고 대상자는 확대된 그런 건데 사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받는 거 쉽지 않고 특히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금리와 우대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1.8%, 2천만 원을 좀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입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고요. 이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 연 1.0%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이제 연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과 노인 부양 가구, 이제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요, 연 0.2% 이제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우대 조건에 추가로 좀 적용이 가능한 우대 금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는 연 0.2%,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자는 연 0.1%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신청자는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택 임대를 계약한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좀 집을 알아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이제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또 여기서 세대주란 이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제 주택도시기금 대출, 그리고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이제 없어야 하는데요. 이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산은 2020년도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2.88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신용도에도 이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이제 좀 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버팀목 전세자금은요, 이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이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제 은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기금수탁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용 가능 지점은 이제 은행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세 얘기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월세 사는 청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 제도도 있습니까? 네, 이 국가 통계 포털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 중에서 44.2%가 이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이 제도는요, 특히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되는 거라서요, 이제 막 집을 떠나는 이제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좀 이용해 볼 만하고요. 또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주택까지 되는데요. 보증금은 최대 이제 3,500만 원 안에서 월세는 매달 40만 원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이제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와 은행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 제출은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 예금 금리를 보자면 사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통장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게 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인데요. 이 통장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일정 기간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이 근로장려금으로 이제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이렇게 적립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희망 두 배라면 그 이름처럼 저축을 하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요, 이름 그대로 넣은 돈의 두 배가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이런 청년 통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을 3년 저금하게 되면요, 총 납입금은 36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만 원을 3년 저금하면 1,0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저축할수록 이득이 되는 그런 통장인 건데 그렇다면 금액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이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저축액과 1대1 비율로 제공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한 없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월 저축 가능 금액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이제 4가지 저축 목적에 포함될 때만 지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주택 구매 및 임차 보증금 내 주거비, 또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동료를 위한 결혼 자금, 이 밖에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려야 하는 통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 건가요? 네, 이 통장은 이제 공고일을 기준으로요, 만 18세 이상부터 이제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정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이 외에도 이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으로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현재 이제 부양 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필수 충족 조건인데요. 다만 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 자영업자나 사업 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만큼 지켜야 할 점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해서 사용할 경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참가자는요, 이 적립 금액을 적립 기간 계속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열리는 이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고요. 이 사용 용도가 증빙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참가자가 저축 기간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때는 이 지원이 중도 해지되는데요. 이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밖에도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저축 기간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런 약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 지원이 중도 해지됩니다. 또 그리고 이 적립기간 완료 후에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및 지급 심사가 부결된 경우엔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이를 회수 처리를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7월 중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열심히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푸른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